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나는 좋은 마음으로 배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일 때. 참고 넘어갔더니 상대는 더 무례해지고, 좋게 말했더니 나를 만만하게 여기고, 한번 양보했더니 계속해서 선을 넘는 사람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반드시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왜 착한 사람은 무시당하는가, 그리고 화를 내지 않고도 사람을 제압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얼굴을 붉히지 않아도 사람들은 어떤 이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선비들의 지혜와 인간 심리의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며 부드럽지만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누군가의 무례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갈피를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누군가 갑작스럽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몸도 힘들고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이런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아,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후회합니다. 왜 또 거절을 못했을까? 내가 너무 만만하게 보이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일수록 주변에 무례한 사람이 더 많이 꼬입니다. 늘 양보하고, 늘 웃어주고, 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처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안타깝게도 지나치게 좋은 사람을 존중보다 이용 가능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선이 없는 사람을 가볍게 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과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배려하는 사람과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참는 사람을 미덕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참아라.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마라. 네가 이해해라.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는 삶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계속 억누른 감정은 마음속에 독처럼 쌓이고 그 독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착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버릴 정도로 착한 것은 결국 자기 삶을 무너뜨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이 말한 외유내강,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한 사람. 그들은 절대 함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원칙은 분명했고, 표정은 온화했지만 선을 넘는 순간 냉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독해지는 법이 아닙니다. 싸우는 법도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의 무게를 잃지 않는 법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 속에서 사람들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심을 만드는 4가지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 두 번째는 단호한 거절, 세 번째는 원칙, 그리고 네 번째는 평온함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지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너무 빠릅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하면 즉시 당황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사실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 순간 이미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당황하는 모습 자체가 상대의 말에 휘둘리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강한 사람은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던져도 곧바로 대꾸하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합니다. 바로 이 침묵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때 상대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바라보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괜히 실수했나?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상대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먼저 말을 쏟아냅니다.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농담이었는데 왜 그렇게 시어러스하게 받아들여요? 보십시오. 침묵 하나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정입니다. 화난 얼굴도 아닙니다. 억지 웃음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하고 차분한 얼굴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상대의 말을 평가하듯 고요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 평가받는 상황에서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늘 웃어주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면 사람들은 더 큰 압박을 느낍니다. 내가 선을 넘었구나. 바로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다 쏟아내는 자는 가볍고 침묵 속에 무게를 담는 자는 깊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힘을 스스로 흩뿌립니다. 하지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존재감이 커집니다. 특히 누군가 나를 시험하려 들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해명이 아닙니다. 침묵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그런 일을 하세요? 돈은 되나? 이 말을 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급하게 설명합니다. 아, 그게 요즘은 상황이 좀 달라서 그래도 먹고는 살만합니다. 하지만 중심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잠시 상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끝입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상대는 갑자기 자신의 말을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주도권이 바뀐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요? 이때도 굳이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잠시 침묵한 뒤 잔잔하게 말하십시오. 나이에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십시오.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는 쉽게 다음 말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카리스마입니다. 강한 사람은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그 절제 속에서 사람들은 무게를 느낍니다. 여러분, 침묵은 약자의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강자의 선택입니다. 당장 반응하지 않는 사람, 즉시 휘둘리지 않는 사람, 감정의 리모컨을 남에게 넘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하면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3초만 조용히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상대가 먼저 눈을 피하고, 상대가 먼저 말을 바꾸고, 상대가 먼저 태도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웃으며 받아주는 사람보다 조용히 중심을 지키는 사람을 더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갈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거절이 어렵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답하실 겁니다. 특히 착한 사람일수록 거절을 힘들어 합니다. 상대가 실망할까봐,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내가 매정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결국 또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이상하게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계속 넓히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부탁을 들어주면 다음에는 더 큰 부탁이 옵니다. 한번 무리한 요구를 받아주면 상대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삶은 점점 타인의 요구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의 마음은 텅 비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절을 못하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미움받는 두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순간,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장 나쁜 사람이 됩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은 거절을 잘합니다. 단, 무례하게 하지 않습니다. 짧고 단호하게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변명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원래는 도와드리고 싶은데 일정이 있어서 다음에는 꼭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는 여러분의 변명 속에서 틈을 찾기 시작합니다. 몸 안 좋으셔도 잠깐이면 되는데요. 그 일정 끝나고 가능하지 않아요. 즉, 여러분은 스스로 협상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반면 중심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렵겠습니다. 이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입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말투입니다. 죄송함에 눌린 목소리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표정도 아닙니다.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 마치 이미 결정된 사실을 전달하듯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품격은 모든 요구를 받아주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소모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대합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은 세상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너무 단호하면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는 분명한 경계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늘 참고, 늘 맞춰주고, 늘 희생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초반부터 선을 정리합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그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오히려 편안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의 경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준이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제는 괜찮다더니 오늘은 화를 내고 처음엔 다 받아주다가 갑자기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것은 단호함이 아니라 억눌린 감정의 폭발입니다. 여러분, 거절은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오늘부터 이런 연습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바로 설명하지 마십시오. 먼저 짧게 말하십시오.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그 짧은 정적을 견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단호한 사람을 더 존중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갈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고세는 영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의 목 아래에는 거꾸로 난 비늘 하나가 있는데 그 비늘을 건드리면 용은 반드시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즉,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 그것이 바로 영린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이 선을 넘으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기준이 없는 사람은 결국 무시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한계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처럼 시작합니다. 외모를 희화화하거나 나이를 비꼬거나 능력을 깎아내리는 말. 그때 웃으며 넘기면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구나. 그리고 점점 더 선을 넘습니다. 여러분, 무례함은 한번 허용되는 순간 커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초기에 선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선을 지킨다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이라고.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조용해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계속 무례한 농담을 한다면 웃으며 받아주지 마십시오. 표정을 거두고 말하십시오. 그 말씀은 불편합니다. 혹은 그런 방식의 농담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끝입니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분노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기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상처받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체력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온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무례한 사람을 참고 받아주면 삶 전체가 피곤해집니다. 결국 사람에게 지치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물러터지면 그 덕이 오히려 업신여김을 부른다. 정말 뼈 아픈 말입니다. 좋은 성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성품에 위험이 없다면 세상은 그것을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위험이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쉽게 침범당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가족을 함부로 말한다면 웃어 넘기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인격을 반복적으로 깎아내린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단호하게 선을 그은 사람은 오히려 이후에 더 편해집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참는 사람은 계속해서 시험당합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을 건드리기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부드럽게 살아가되 절대로 흐물흐물하게 살지는 마십시오. 온화함 속에도 단단한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갈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려 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당황하거나 흥분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상대는 자신이 우위를 점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남을 자극합니다. 비꼬고 무시하고 감정을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순간 주도권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곧바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노한 적은 쉽게 흔들린다. 감정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특히 화가 나는 순간 사람은 평소 하지 않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말은 후회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평온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상황 전체를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비아냥거리며 말합니다. 참 예민하시네요. 이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대의 의도에 걸려든 것입니다. 하지만 중심 있는 사람은 말합니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군요. 끝입니다. 이 한마디는 싸움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킵니다. 또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겠어요? 이때도 굳이 설득하려 들지 마십시오. 조용히 웃으며 말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요. 여유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여유 앞에서 쉽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는 큰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평온함에서 나옵니다. 조급하지 않은 사람,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 상대의 도발에도 자기 리듬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무게가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정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싸우고 부딪히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의 평온이라는 사실을, 그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말은 굳이 받아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위는 파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부서지는 것은 파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흔들려 할 때 곧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중심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차분하게 대응하십시오. 그 평온함이 결국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지혜의 갈피 여러분, 오늘 우리는 4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침묵, 단호한 거절, 원칙, 그리고 평온함.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세상도 나를 대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늘 참고 늘 양보하고 늘 희생만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의 시간과 감정 그리고 존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세상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독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차가운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부드럽도에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 온화하도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화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큰소리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 말보다 태도로 무게를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려워하고 동시에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미 그런 힘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참고 살아오느라
그 힘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자신을 지키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무례한 말 앞에서는 침묵하십시오. 무리한 부탁 앞에서는 단호하십시오.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기준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의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늘 긴장하고 눈치 보던 삶에서 벗어나 훨씬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짜 강함은 남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힘이라는 사실을. 지혜의 갈피 여러분, 부디 앞으로는 좋은 사람인 동시에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단단한 중심 하나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로 이렇게 한번 남겨보시겠습니까? 나는 나를 지키는 지혜를 갖겠습니다. 그 다짐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 삶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의 갈피를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지혜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품격 있는 삶을 응원하는 지혜의 갈피였습니다. 오늘도 흔들림 없이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